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개미년 새해와 함께 민선 8기 충북도정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부 내륙 시대를 열고 충북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파격적인 개혁 정책으로 민선 8기를 새롭게 여는 오늘의 히어로 김영환 도지사입니다.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고 의료비 후불제 시범 운영과 출산 육아수당 지급을 통해 건강한 충북을 실현합니다.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며 못난이 김치 판매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충북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함께 새해 변화하는 정책과 추진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육하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김영환 충북도지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뵀는데요. 저희 네네. 시청자하고 도민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충청북도 레이크파크의 중심이면서 또 충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쪽 충북 북부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레이크파크의 원년이 될 것이며 또 창조적 혁신의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 충청북도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육하원칙 5개 요소 중 언제 해당하는 모임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개미년 새해였습니다. 저희 개미년 새해 충북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여셨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긴축 재정으로 많이 좀 돈을 아끼는 상황에서 이게 네. 큰 규모로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우선은 이제 8조 시대, 그동안 7조 시대였는데 8조 시대, 내년에는 아마 9조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362억 원이 늘어난 그런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그 8.3%가 성장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했고 또 저도 열심히 했고 도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처지에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뜰하게 써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그러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도정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도의 기본 기초를 좀 튼튼하게 닦아야 되겠다. 경제 위기가 지금 와 있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은 미래를 대비하고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도약을 위한 발판에 비전으로 제시된 것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부 내륙을 지원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되게 되면은 이제 중부의 발전에 그런 기본 틀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그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 차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선이 경부 고속도로 또는 경부선입니다. 삐뚤빼뚤하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내려가는 이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국토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 노선을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장입니다. 내륙. 이제 문경선이 이미 뚫렸고
내년 1월에는 바로 서울 수서에서 충주까지는 40분, 또 충주에서 문경세제까지는 20분 정도. 그러니까 충주역, 수안보역, 그다음에 또 그 연풍역, 연풍군, 그 연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서 문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므로써 새로운 시대에 열리게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주변에 그 풍부한 수량, 우리나라 전국 제1의 호수인 충주호, 뭐 우리는 부르기는 단양호, 충주호, 무슨 또 청풍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호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주호는 수도권에 이 지금 물을 2,500만 수도권 인구의 70% 정도의 식수, 용수, 농업용수 공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748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 하루에, 소양강댐은 300만 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어요. 3등 호수입니다. 1등은 충주호, 2등은 대청호. 이 물을 공급하고 있고, 수도권 2,500만과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일부를 포함한 3천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우리 물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공업용수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의 규제가 그동안 너무 심해가지고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를 중부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이 물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만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지역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그리고 이 지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으면서 물류와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올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북부 지역 주민들께서 좀 바랬던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님, 다음은 어디서입니다.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건강한 충북이었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시고 또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위리비 후불제인데요. 최근에는 또 첫 수혜자도 또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향후에 진행하실 건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범 실시가 진행이 돼서 진료는 영역을 6가지, 임플란트 2개, 그 다음에 인공관절,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심장수술, 뇌수술 이런 거에 국한해서 약 3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진료를 후불하는 제도입니다. 돈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아이디어 하나로 진료를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내는 방식, 분납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저소득층 우리 도민들 약 45만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족까지 포함한 70만 명이 될 것인데, 곧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그 한 150만 원 정도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눈, 백내장, 녹내장 또는 라식 수술 이런데 자꾸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각 이런 데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체, 그리고 차상위 계층, 생활보호 대상자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소년, 소녀 가장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합니다만은,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유공자들 이런 분들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연령 제한도 없고 우리 도민들 전체로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지사님, 또 저희 또 획기적인 또 하나 또 정책이 있는데 출산 요가 수당입니다. 예. 이 출산 요가 수당 올해부터 또 지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를 한 명을 낳게 되면 20년 후에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 아닙니까? 또 그 아이들이 한 명 내지 2명이 일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봉양하는, 연금을 주는 그런 생산 인력이 될 것이고, 낳자마자 기저귀부터 분유부터
이렇게 소비하게 되니까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유치원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 이런 교수들 이런 분들의 직장을 보장해 주는 수강생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를 낳는 것이 기업을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있고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돈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 드리지만 올해 안에 봐서 지금 우리 출생률이 0.95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도가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높습니다. 예, 진천 뭐 이런 쪽에 좀 젊은 청주 이런 쪽이 젊기 때문에 그게 났는데 이게 이제 1.2, 1.3 돼서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1등을 간다. 또 출산장려금 효과가 있다 하면 우리는 더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생산적인 일은 없기 때문에 다른 돈을 아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아수당이 1년, 5년 동안 5,235만 원인가 뭐 그렇게 돈이 이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이제 국가가 도가 길러준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돌봄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정부도 지금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충청북도는 더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준비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이 없도록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선도적으로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하고 공감하는 게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이 가장 또 부모님들한테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저희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20, 30대의 여성들이 일과 또 육아가 육아 때문에 또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경력 단절로 오면 안 되고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돌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충분한 육아 수당과 그 기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그런 일을 할 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 도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육아와 돌봄에 그 기업들이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임신한 직원이라고 할까 출산한 직원이라고 할까 돌봄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업에다가 줌으로써 그 돌봄 또는 육아하는 그런 부모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중부 내륙 시대였습니다. 지수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또 중부 내륙 시대를 열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어떤 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중부 내륙에서 백두대간에 막혀 있거나 또 수자원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오거나 또 국립공원 때문에 발전이 더뎌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서 어떤 데는 예탈 면제하고 길을 먼저 뚫고 인구가 소멸하니까 그리고 농촌이 지금 가라앉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거 또 이런 그 수자원으로 인한 그런 규제지역 수변공간 또는 상수도 보호지역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진행될 때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는 것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빨리 충주에서 문경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을 가져와서 그걸 뚫긴 뚫습니다만은 이것이 복선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속화돼야 합니다. KTX처럼. 그렇게 돼야만이 되니까 이 중부에 이걸 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고속도로로 말해보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생겨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생겼고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생겨 있는데 이게 지금 15년, 30년 사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뭐가 막히고 있냐? 15년 만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막히고 있거든요. 화물차가 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4차선화해야 되고 확장해야 될 문제가 있고 버틀넥이 생겨 있는 교통구간을 확장해 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중부 내륙에 대한 그 중부 내륙이 중요하고 중부 내륙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물론 여기가 좀 떨어져 있지만 청주 공항 문제 또 충주에 지금
공군기들이 2차 공격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지원을 또 선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충주에 투자해야 합니다. 충주. 그다음에 제천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진천 음성에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만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증평에 투자해야 합니다. 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발전축이기 때문에 그동안 동해안 시대, 서해안 시대를 거쳐서 내륙 시대로 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에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님 다음은 왜입니다. 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충북의 미래 가치였습니다. 지사님께서 올해 충북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국산 김치 위병 운동으로까지도 불리고 있는데요. 저희 못난이 김치가 참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판매에 또 좋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못난이 김치 어때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못난이 김치가 선풍적으로 팔리는데 주체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있어야 돼.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름을 충북농산물유통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거 판매를 하고 대신 그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은 전부 농민을 위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정관에 박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200톤 정도 이제 팔렸습니다만은 한 50억 정도 팔렸는데 앞으로 100억, 1000억까지 갈 그런 상황이고 이 지금 현재 못난이 김치가 먼저 뚫고 나가면서 못난이 사과가 판매되기 시작했고 못난이 깍두기가 판매되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못난이 사과, 못난이 복숭아, 못난이 포도, 못난이 옥수수, 못난이 마늘 계속 이제 다 그것이 이제 농산물들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충북 그 농업인들은 그 좋은 농산물은 공판장에서 팔고 그보다 좀 떨어지는 그 농산물들은 못난이로 팔고 이렇게 해서 농촌의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난이가 되는 것은 농산물이 잘 못 나서 못난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일손이었기 때문에 못난이 되는 것입니다. 인력입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농산물을 팔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따가지고 이거 그 영동의 감을 따가지고 그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과를 좋은 것만 따서 팔아야지 조금 작은 거는 값이 싸니까 이걸 따봤자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농민들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에 농부를 만들어서 투입해드리고 또 생산적 일손돕기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농민을 살린다는 이유로 이것 수거하고 그리고 그 돈을 지급할 때는 그것은 도시에 있는 분들의 복지기금으로 생활안정기금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거양득의 도시에는 그 복지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일손을 제공하고 그래서 버리는 농산물 자칫하면은 그냥 유실될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지금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 서민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무슨 못난이 김치가 뭐 맛도 기가 막히지만은 못난이 김치가 지금 현재 시중에 팔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서 만드는 농협김치가 65,000원 10kg에 근데 우리 못난이는 29,000원 내지 3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싼데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냥 막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배추들 버리지 않고 우리 거기 김장에는 14개의 양념이 들어갑니다. 갓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마늘, 고추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수거해서 못난이 쓰게 될 것이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서 충북 농산물 유통이 지금 이것을 해서 세계로 막 가게 될 거니까 전 세계 충청 향후회들이 다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유통적으로나 농민들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다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 올해 정부 예산에 또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관련 또 예산이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10억 원은 또 어떻게 쓰일지도 궁금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특화된 고등학교인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나는 AI 영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제고등학교에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진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국제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저 오송 쪽에 그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AI 고등학교는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카이스트하고 연계해서 카이스트와 같이 용역이 진행됩니다. 10억이 진행돼서 어디로 할지, 어떤 커리큘럼을 할지, 어떤 그 분야로 할지가 결정되는데 대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우리는 특화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이오가 또 유망하고요. 지금 의학으로, 의공학으로 이런 바이오 헬스 그 영역이 엄청 넓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이게 특화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AI 영재고등학교 하나에다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 교육을 전체적으로 나는 강화하고 들어올려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AI 영재고등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주 수월성이 있는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고등학교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도 그렇고 남부에도 그렇고 이런 쪽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투자해야 좋은 고등학교도 생깁니다.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고요. 기숙사를 주고 학비를 면제시켜주고 또 이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게 될 경우에 좋은 그 장학금을 주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명문고등학교 생기고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이런 명문고등학교도 없고 또 국제고등학교도 없고 그다음에 영재고등학교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에 한 54개가 있는데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자사고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충청북도 교육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고등학교를 어디다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충청북도의 교육 자체를 들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핵심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교토 삼구리였습니다. 지사님께서 최근에 새 도정 임하는 자세로다 교토 삼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한자 그대로 본다면 꿰는 토끼가 20굴을 3개 정도 파놓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지사님께서 직접 요 뜻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끼가 그렇게 야생에서 그 강한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에 닥치고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위기 또 죽음 이런 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굴을 3개를 파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토 삼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3.1%의 인구를 가진 내륙도로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살 수 있는 것은 창조적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혁신, 강한 개혁, 강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왜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은 작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구상을 해야 된다.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대담한 실천, 실행력 이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도민들에 대한 또 소외된 이웃에 대한 또 어려운 농촌에 대한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이것을 대해야 한다. 그 3가지 자세를 말한 것인데 우리 몸의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36.5도라는 체온이 유지돼야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없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고 그리고 그런 섬세한 그 감정이 없다면 우리 도정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감정 갖되 대담한 우리가 그 구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대담한 실행력을 가지고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요즘에 제일 반대하는 거는 좀 천천히 하자든지 쉬어가면서 하자든지 건강이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고마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1년 임기가 남아있는 도지사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지, 아, 이제 앞으로 3년, 4년이 남았으니까 좀 느긋하게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충북도민과 CCS 충북방송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연히 지금 CCS 충북방송을 듣는 이 지역이 지금 한편으로는 충북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도약의 코리도 그런 그 지역이 돼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여기에 기업들 또 여기에 있는 그 지금 현재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되는 데를 더 빨리 끌어올리고 떨어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려야지 잘 되는 부분을 어려운 지역 소멸되는 지역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아이를 많이 낳아줘야 되고 더 많은 그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문화의 인프라가 강화돼야 되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는 또 이 지역에 맞는 또 전략을 수립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더 그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선도적으로 충북 경제에 이끌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 지사님의 저희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바람이 새해에는 꼭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